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학 총론 중에서 또 매년 거의 시험 출제되다시피 하는 토지의 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3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은 우리가 시험 문제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나타나고 또 감정평가의 특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 특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은 크게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말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불변, 변화가 없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문적 특성은 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이렇게 개입을 하죠. 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 인위적, 신축적인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연적 특성에 있어서 우선은 이 부동성 그리고 이 부증성, 영속성, 이 개별성으로 우리가 나눠보죠. 이 개별성 그리고 인접성 대표적인 이러한 특성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에 있어서 이 파생되는 특징, 이 토지 특성과 이 토지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동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즉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서 인간의 어떠한 힘을 작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이동성 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자, 이동시킬 수 없고 동산, 움직이는 물건은 이동시킬 수 있죠.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공시 수단을 달리해 주는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 수단을 달리해 주는 근거가 되죠.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한다. 이 국지화라는 용어가 시험에 단골로 또 출제되는 거죠.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국지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국지화. 자, 그리고 또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해야겠죠. 이 토지가 어떤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은 뭐냐, 그 지역 특성에서 부동산 가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 분석에 있어서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지역 분석의 근거 또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죠. 자, 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또 추상적, 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또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겠죠.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듭니다. 자,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의 거래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지적도, 임야도, 토지 대장이라든지 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고, 또 분석된 자료를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죠. 면적, 측량을 통한 면적, 지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위치 이걸 확인하는 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임장.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또 정보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자, 여러분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들이 주의해 두셔야 되고, 또 외부 효과,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정 플러스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주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이 경제가 발생을 하죠. 자, 외부 경제인데, 자,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예를 들면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뭐가 발생했죠? 이러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을 우리는 불로소득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죠. 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또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 사용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개발 사용을 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죠. 이 지역, 지구제에 있어서의 또 근거가 됩니다. 자, 이 외부 효과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자,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도 하고 또 토지 이용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역할도 하죠. 자, 이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 심리적 요인 면에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이 금과 같은 동산 소유욕이 강하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과 동산 활동을 반대되는 상반된 활동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하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 지방세 우리가 조달에 있어서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부동성이죠. 또 부동산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고, 또 토지 가격을 우리는 위치 가격화시킵니다. 이 부동성은 토지 가격을 뭘로 위치,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위치적 시장이 형성되면서 위치 가격화하게 하는 게 바로 부동성입니다. 이 부동성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죠.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는 없죠. 비생산성 또는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이라고 하죠. 면적의 유한성. 자, 비생산성이라는 의미는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됩니다. 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산비에 있어서의 법칙이 우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증성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공급을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적이 유한하죠.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토지를 우리가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이 토지 공개념의 또 근거가 돼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유한하다 보니까 또 희소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희소성이 가중이 돼요. 희소성이 가중된다.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이 한정된 것이 희소성인데, 이러한 희소성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유한하기 때문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 희소성이 계속 가중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증성은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증성에 관련된 몇 가지 개념 중에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토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인데, 자, 이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우리가 공급 곡선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토지, 여러분이 토지의 지표에서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은 이 그림에서처럼 이 지가, 가격, 토지 가격 지가는 종축, 공급량은 횡축으로 주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 S는 공급 곡선의 편이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자, 이 토지에 대한 공급 곡선은 완전 이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 곡선의 형태, 모양은 수직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기 때문에 이 토지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이 물리적 공급이다.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로에서의 총량을 말하죠. 이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여러분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 불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경제적 공급 또는 이 용도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인데, 자, 그럼 이러한 경제적 공급은 여러분 택지를 조성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 양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이 공유 수면을 우리가 매립을 한다든지 간척 개발을 통해서 농지 양이나 택지 양을 우리는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양은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줄 수 있죠. 그렇지만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가, 이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럴 때를 토지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의 이 경제적, 이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이 용도의 이 다양성의 근거에서 나타나는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의 전환, 택지 조성, 공유 수면 매립, 간척 개발을 통해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하죠.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늘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택지를 조성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은 늘려줄 수 있죠.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공급은 늘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우상향. 24회 시험에
또 정답이죠. 우하향으로 출제했었죠. 여러분 24회 시험에 우하향으로 출제했는데 우하향이 아니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곡선이라는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리적, 경제적 공급 23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증성과 관련해서 이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자,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우리가 이 경제적 또는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의 증가는 어떻게 돼? 이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러분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했죠? 비탄력적. 자,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의 증가는 뭐죠? 비탄력적이다. 부증성과 관련 있는 용어가 되겠죠. 자, 이 부증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우리가 특징들을 우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그리고 인구는 계속 도시에 집중이 돼요. 그럼 인구는 계속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도시 토지가 또 부족을 하죠. 이 도시 토지가 부족, 도시 토지인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의 외곽에서 이 교외에서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계속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토지 부족으로 인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공급의 제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입니다.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우리는 지가가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가 도시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건물이 점점 고층화될 수밖에 없죠. 이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 20도 4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토지 이용의 집약화 시험에는요. 조방화로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이 집약화, 조방화 용어, 이 지가가 비쌀 때는 집약화, 지가가 쌀 때는 조방화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다. 이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뭐한다? 촉진시킨다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부증성에서 해보시기 바라고. 자,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도 않고 마멸되지도 않는 그러한 특성을 말하죠. 그래서 비소모성 또는 비소멸성, 불변성, 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비소모성입니다. 여러분 비소모성이기 때문에 토지는 소모가 안 되죠. 비소모적인 재화다. 이 토지 자체는 이 비소모적인 재화. 자, 이 비소모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가치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17회 시험에 출제된 또 지문이 되겠죠.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21회 시험 또 정답 있죠.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21회 또 정답으로 물었죠. 예? 부동성이 아닙니다. 영속성입니다. 자, 이 또 24회 시험은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리적 측면에서 사용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경제적 감가. 자, 여러분이 광산으로 개발되면은 토지 가치가 상승하다가 폐광이 되면은 어떻게 돼? 떠나기 때문에 그 지역 토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토지 가치는 하락하죠.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죠. 자, 예를 들면 아까 폐광촌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예? 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지만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입니다.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건물로부터 얻는 수익은 반영속적이지만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이러한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토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의 개념이 나오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토지로부터는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활동 시에 또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우리가 배려를 또 부동산 활동 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자, 토지로부터는 우리 토지 여러분이 소유함으로써는 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죠.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직접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해서 지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분리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토지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22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거 영속성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 토지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토지로부터는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면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도 누릴 수 있고 또 지대 수입과 같은 소득 이득도 향유 누릴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영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영속성과 관련한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에 있어서 용어를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개별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개별성이죠. 그래서 이질성이라고도 하죠. 이 개별성, 이질성, 또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하다. 또 비동질성이라고 하죠.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 가격이나 이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하죠. 이 개별화 1제곱미터당 얼마 이 구체화 시키죠. 이 개별화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토지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개별 분석에 있어서의 근거가 돼.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이 토지 상품이 비표준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 토지 상품은 토지의 위치는 고정됐고 위치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다르죠. 이 비표준화,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 비표준화로 인해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에 있어서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죠. 자, 이 토지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 개개의 부동산, 이 하나하나 이 개개의 부동산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 측면에서의 독점화하죠. 여러분이 23회 시험 비독점적으로 출제를 했었죠. 독점화가 됩니다.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킵니다. 비독점적이 아니죠.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또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의 필연성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공시지가 2월 말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이 표준지의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우리가 추계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화도 어려운 특성이 개별성이고 또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원리의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가 또 어려운 특징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또 완전한 대체 관계. 자, 여러분 시험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토지에 있어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토지에 있어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여러분이 우리 한양사이버대 김지영 교수가 요걸 우리가 출제 지문 많이 출제하죠. 벌써 2번 출제했었죠. 토지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바로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접성. 자, 위치가 고정된 토지는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죠. 영속성 또는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다 보니까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여러분, 협동적 이용이라는 것은 위치가 고정된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그 인접된 토지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어울리는 이용입니다. 이것을 협동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 인접된 토지와 어울리는 이용을 협동적 이용인데,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고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 사용하면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또 인접 토지와의 어떻게 돼요? 경계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용도면에서 비슷하다. 주거용, 용도면에서 비슷하면은 우리가 토지의 대체가 가능하죠. 이 물리적으로, 개별성에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인접성에서, 용도면에서 비슷하면 토지의 대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 인접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여기서 지문 4개를 뽑아 오고요.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서 또 지문을 1개 뽑아서 5개의 지문을 구성해서 출제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적 특성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주어진 토지의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했죠. 이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또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하죠. 자, 그리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전환시킬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고, 또 주상복합 건물처럼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의 경합, 변존, 전환을 가능케 하는 특성,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이 바로 병합, 합병이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 합병을 병합이라고도 합니다. 합병, 분할의 가능성,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이죠.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이 한정 가격이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 또 합병 시에 토지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분할 시에 토지 가격도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분할을 할 때는 토지는 이용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분할 법적 제한이 있죠. 이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분할을 하죠. 이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이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이 분할할 때는 법적인 우리의 제한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요인, 또 경제적인 요인, 또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또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제적 위치와 관련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은 연장된 노선의 역사에 접근성이 좋으면은 토지 가치가 오르죠. 이러한 접근성이 양호해서 토지 가치가 오르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해제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오르죠. 행정적 위치, 가변성. 자, 공장이 이전하면은 공장이 이전해서 그 이전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오르겠네요. 바로 뭐가 돼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래서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싼 우리가 사회적 요인,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우선은 이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을 우리가 섞어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는데 원래 26회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설명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요거 이런 뭐 부 앞 글자 따서 이런 부부 뭐 영계인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데 부부 영계인 여기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 이 토지 특성과 이로 인한 파생되는 특징을 연결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연결했을 때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토지 특성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요 여기 잘 어려운가 봐요. 시험에 내면 자주 틀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경제 이론 중 수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